유석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석재 기자가 지금 우리 조선닷컴에 쓰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석재의 악인전입니다. 악인전. 네. 네. 유석재 기자는 악인전을 집필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집필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 네. 위인만 그 기리고 네. 위대한 사람 그리고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 네. 그런 사람에 주목을 했는데 네. 사실 역사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네. 정말 악인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들 네. 이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더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 예. 지금 악인전에서 엄청 인물들을 많이 발굴을 했었는데 예. 놀라운 지난번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환단고기 같은 거는 연구 안 해요? 라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한테 질문을 해갖고 예, 예. 정말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환단고기가 도대체 뭐냐를 많은 국민들께 알려드린 게 유석재의 악인전에 나왔던 이유리 편이었던 것 이유리 같아요. 편입니다. 예. 이유리 간단히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고 민족주의자고 네.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환단고기라는 책을 자기 스승한테서 네. 개연수라는 스승한테서 전해 받았다라고 예. 했는데 그걸 1979년에야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의 거의 확실하다고 해도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유리 본인이 창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창작해서 고소인 것처럼 네. 위장을 해서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거대한 국뽕을 심었다는 얘기죠. 야, 아니 저도 이 유석재 기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환단고기가 옛날에 존재했었던 어떤 비서고 이거를 막 꽁꽁 싸갖고 어디 뒤지 속에 넣어놨다가 중간에 막 500년이 흐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발견해갖고 우리가 지금 중국까지 역사가 뻗쳐있는 훌륭한 나라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메인스트림 학자들의 분석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예.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왜 이거를 연구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때 얘기했었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와, 저는 근데 사실 환단고기가 황당한 책이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환단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왔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환단고기라는 단어가 던져진 게 1979년? 예, 79년에 처음 네. 그 책이 공개가 됐고 대중에게 알려진 건 그 좀 이후입니다. 1985년 정도에. 그것도 예.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석재 기자가 이 자료를 정말 다 꼼꼼하게 찾아줘갖고 저는 정말 기사를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배웠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저는 남노당 총책이었던 김달삼 케이스도 굉장히 좋게 봤고 많은 저 독자들께서 정말 이런 기사 필요했다 이 얘기 예. 많이 하셨어요. 아, 예, 참 네. 고마운 일입니다. 네, 김달삼 이 사람을 제목을 뭐로 뽑으셨었죠? 그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나요. 예. 제목이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예. 네. 그 김달삼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4.3을 일으킨 남로당 총책입니다. 네. 대한민국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4월 3일에 네. 폭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3 1948년 4월 3일에 남로당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민중항쟁이나 봉기나 무슨 탄압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중항쟁이라고 보면 오히려 희생자를 사자 명예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김달삼 본인 4.3 이 사건의 와중에 중간에 월북해 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고 네. 나중에 다시 무장공비로 내려왔다가 사살당합니다. 무장 네. 공비로 또 내려온 거죠. 네. 공비 어쨌든 예. 네. 공비죠. 예. 이 그렇습니다. 김달삼 케이스에는 유석재 기자가 김달삼을 다룬 기사에는 민간인 죽이고도 죄책감은 없었다. 4.3 폭동 주역 김달삼 이렇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 맞다. 예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유립 이 환단고기 관련해서는 극우 국자가 열광하는 국뽕의 최고봉 환단고기 창작자 이유립. 근데 제가 잠깐 이유립으로 다시 돌아가면
환단곡이 이렇게 황당한 얘기에 극우와 극자가 열광한다. 예, 예. 이런 수식을 붙인 이유는 어떤 이유죠? 보통 이런 얘기는 극우 세력들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성향이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었던 친북 인사가 네. 악역이 푹 빠져가지고 네.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우하고 극자가 통한다고나 할까. 네. 예.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본 거죠. 주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주체 사상적 인식으로 동북아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환단고기가 굉장히 끌린다. 완전히 주체 사상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극자고 극우 다 열광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쓴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 상당한 진보적인 인물들, 좌파 인물들이 환단곡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의미 있다. 왜 웃으셨어요? 아니 박은주 국장이 원래 네. 좀 순진해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환단곡이 제 집에 한 권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보는 순간에 내 집 던져버렸어요. 이거 무슨 이런 이상한 책이 있느냐. 네. 가끔 가다가 보내주는 책들 중에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환단곡 예.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환단 이런 말을 집어 환단이기도 하고 한단이기도 하고 어떻게 붙였든 아무튼 그러면은 그냥 막 몇만 부씩이 자동적으로 팔려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민족의 막 이렇게 시작하는 광고도 전 들었던 그리고 것 보니까 발음을 환단곡이라고 하면 환단곡이 이래야 되겠네요. 네. 발음 자체가. 아, 네. 옛것자 네. 쓰니까. 환단곡이. 그다음에 저는 유석재 기자가 이제 워낙 이제 우리 조선일보의 학술 전문 기자로 여러 가지 특종들도 많이 써왔지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유석재 기자가 쓰는 원고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술술술술 잘 읽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준생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안준생, 예. 안중근 아들이죠. 안중근 의사의 장남인데 네, 중국에서 이제 악기상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그 상해가 또 일본군에 점령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총독부가 이제 주최한 화해 쇼에 동원이 됩니다. 네. 1939년에 그 경성 시찰단의 일원으로 상해에서 동포들하고 같이 네. 서울로 와서 이토 히로부미의 혼외자를 만나서 네.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는 화해 쇼를 열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뭐 화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식을 한 거죠. 호부견자다. 호랑이 아버지한테서 개자식이 나오다니. 네. 그래서 중국에 있던 김구 선생은 굉장히 분노해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장제석하고 네. 회담을 할 때 안준생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제석 당황해서 그게 누군지 알아보고 자세한 내막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중국 관원한테 교수형에 처해달라 안준생을 잡아서 안준생을 죽여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김구가 안중근의 아들을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본인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우리가 영웅의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영웅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중근의 장남이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정말 굴욕적으로 가서 사과를 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거나. 힘들었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생했잖아요. 고난을 겪었고 네. 확인된 것만 집 한 채를 줬던 걸로 나와 네.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네. 종독부에서 집까지 줬다. 그러면은 임정에서는 왜 안중근을 돌보지 않았나요? 안준생을요? 안중근의 그 안중근과. 가족 일가죠. 네. 그것이 좀 복잡한데 네. 돌보려고 했는데 네. 그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는 그런 와중에서 네. 그만 그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한테 네. 맡겼답니다. 네. 돌보라고. 네. 그런데 하도 급박하니까 안공근이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만. 자기만. 근데 또 김구하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큰 싸움을 벌이고 그럽니다.
예. 안공군이요? 크게 질책합니다. 안공군한테 크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어쨌든 안중근 가족을 좀 보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실현은 안 됐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의 아들이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정말 호부견자다 예. 하는 욕을 먹게 된 그렇게 거예요. 욕을 먹고 네. 이 얘기가 그 다음부터 거의 모든 안중근 정계에 다 빠집니다. 누락이 빠진다고요? 됩니다. 없는 걸로. 왜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잊힌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영웅담을 그릴 때 너무 영웅적인 스토리만 쓰는 거 좀 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저는 이렇게 해서 역사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웅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는 좀 상당히 누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네. 의도적으로 망각을 하는 거죠. 그 저는 이 문화가 좀 초술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안중근 선생의 그 아들 안준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네. 예, 안중근 선생의 얼굴에 네. 먹칠을 할 셈이 되어버리니까 그럴까요? 예, 그건 저도 조금 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역사를 너무 영웅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정말 정말 저 흙먼지 하나 안 묻은 분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 왜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최인호 선생이 네. 이 나한테 그 명숭황후 쫑 파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나 앞에 앉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안중근에 관해서 글을 쓸 때는 늘 손을 씻고 글을 쓴다. 네. 아니 그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는데 그 네. 말이 그냥 쉽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네. 이 안중근은 정말 그냥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구나 이 작가에게. 네. 네. 그러네요. 손을 씻고 글을 써야 될 정도로 대단한 예. 그런 영웅이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본인이 나와 계신데 면전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유석재 기자하고 한 부서에서 동료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유석재 기자가 그때 정부 수립 60년 상가 해방 60년 상가를 사진으로 본 해방 60년사 혹은 정부 60년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현대 사회는 매우 민감한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예전에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청문회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물었어요. 5.16 어떻게 생각해? 혁명이야 쿠데타야. 이제 여기에 대답 못하고 막 곤혹스러웠던 장면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유석재 기자가 60건을 사진으로 본 사건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쪽에서도 그러니까 네.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석재 기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팩트 파인딩, 맞습니다. 팩트를 정리하는 최고 1인자다. 네. 그분이 지금 조선 멤버십에 악인전을 이제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악인전 말이 이제 악인전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팩트로 입증된 이야기를 맞습니다. 재미있게 썼던 그러니까 편입니다. 악윤전이라는 이름을 부시려면 네. 아마 노심초사해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정말 선택 잘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정말 나는 악인전 일할 때 영화 제목을 무슨 떠올렸거든요. 혹시 네. 본인 이야기인 줄 아셨어요? 하기는 나는 좀 사방이 적이에요. 이 정치 평론을 그 문자 그대로 30년 이상 해왔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 나를 네. 선인으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그쵸, 그쵸. 제에 비하면 그렇죠.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김관희 선배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제가 제 사무실에 밤에 유튜브 같은 걸 지금은 한 달째 안 찍고 있습니다만 예. 찍으러 갈 때마다 도베르만 PC 오리지널을 데리고 다닙니다. 예. 그 걔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가요. 맞아요. 예. 문에 자꾸 찾아오니까. 예. 저는 또 유석재 기자 기사를 읽으면서 또 재밌는 게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숨겨진 어떤 팩트들도 굉장히 재밌지만 또 이 사건 기사를 쓰는 이 기자로도 유석재 기자가 참 유능하다를 느끼는 게 범죄자들 얘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연쇄 살인마 이런 게
그냥 라면 많이 먹고 라면 죄송합니다. 저도 라면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 생활이 이제 각박해지면서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90년대, 2000년대 뭐 이런 데 유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석재 기자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일찌감치 무자비한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마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엊그제 쓴 기사가 이제 고재봉 얘기였죠. 예, 1963년에 네.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네. 고재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많이 있어졌지만은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서. 아니, 우리들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고재봉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그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네. 그 저희 강원도에서 이 도쿄로 일가족을 살해를 한 사람인데 네. 그 어른들이 지금 도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를 하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석재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뭐 고재봉도 울고 갈 뭐 이런 표현이었나요? 표현이 뭐였죠? 고재봉을 그 하나의 대명사로. 고재봉 촛대뼈 걷어찰 깡다구를 가졌다. 그렇죠, 그렇죠. 이 고재봉이 네. 살인마로 유명했고 네. 또 세월이 흘러서 제가 20대에는 김대두 김대두 그렇죠. 그리고 제가 30대는 유영철 네. 이 순차적으로 그렇죠. 거의 그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끔찍한 살인마들이 네. 뭐 미국만 텍사스 그 전기톱 살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끔찍한 살인마들이 네. 그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유석재 기자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와 역사에 관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유석재 기자가 쓰고 있는 조선 멤버십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1577-8585로 전화하셔갖고 가입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저거를 찍으면 바로 그러니까 안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그걸 보시고서 가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선닷컴에는 이미 이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우리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유석재 씨 같은 훌륭한 기자들이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의 글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실 수 있도록 조선닷컴 조선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그 악인전 단행본 언제 나오죠? 단행본 진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거 만들어야죠. 저런 건 단행본으로 해서 밑줄 꺼가면서 보고 단행본도 물론 네. 이려니와 다큐 만들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악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특히 악인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그 살인마들 다큐가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석재 네. 기자에게 내일부터 여러 방송국에서 TV 수선에 계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스카우트 전쟁 벌어진다. 네. 자, 조선일보에 있습니다. 악인전 기획 아닙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얘기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왜? 나 정말 야, 지난주에 나하고 한번 붙었다고 야, 화면 거. 대놓고 이렇게 화면 거 두 분이 한 번 붙는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바로 화면 끄고 두 분 한 번 붙는 거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성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